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대각화가 가능한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됐습니다. 첫 번째, t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생각해서 그 녀석이 스플릿 하는지, 그리고 스플릿을 한다면 각각의 이제 아이겐 밸류를 생각하고 그 아이겐 밸류의 멀티플리시티와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 혹은 n-랭크 t-람다 i가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n은 그 v의 디멘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각각의 람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겐 밸류의 멀티플리시티가 1인 경우에는 굳이 2번을 그 람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만족을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들을 활용한 몇 가지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죠. example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3x3 행렬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죠. 자, 이 녀석이 대각화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계산해서 스플릿한지를 확인해야 될 텐데, 주어진 녀석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간단하겠죠? 디터미넌트 a-t i3인데 이 녀석이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따라서 3-t 제곱 3-t가 되겠죠? 대각선이 3, 3, 4니까. 그래서 스플릿하죠. 그래서 아이겐 밸류는 이제 람다1을 3이라고 하고 람다2를 4라고 한다면 멀티플리시티가 2고 멀티플리시티가 1입니다. 일단 스플릿 하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두 번째 조건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 각각의 람다에 대해서 두 번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봐야 되죠. 모든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두 번 조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이 람다2 4에 대해서는 멀티플리시티가 1이니까 자동으로 만족을 합니다. 자, 람다1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람다1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람다1은 널 스페이스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A라는 행렬인 거니까 LA 마이너스 람다1 i가 되겠죠. 물론 이 녀석은 널 스페이스 L A 마이너스 람다1 이 경우는 이제 i3가 되겠죠. 자, 이 녀석의 널 스페이스가 되는데요. 자, 이 널 스페이스 디멘전이 2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디멘전 세어렘에 의하면 이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뭐랑 같을까요? 네, 이 녀석이 R3에서 R3로 가는 거니까 정의역 혹은 공역의 차원은 3이고요. 즉 앞에서 우리가 n이라고 썼던 것이 1000이 되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n 마이너스 랭크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의 랭크죠? L A 마이너스 람다 1 I3의 랭크입니다. 그런데 이 행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랩팅 멀티플리케이션의 랭크가 행렬의 랭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행렬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a-람다 1 i3를 한번 써보면, 자, 람다 1이 지금 3이니까 여기서 대각선에 있는 값만 3을 빼는 거죠. 그러면 0, 1, 0, 0, 0, 0, 0, 0, 4에서 3을 빼면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행렬의 랭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그 행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게 최대 몇 개냐를 보면 되죠. 뭐 컬러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linearly independent 하죠? 얘는 0벡터니까 linearly independent한 행이 최대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3 빼기 2가 되겠습니다. 즉, 람다1에 대응하는 아이겐스페이스의 디멘전은 1차원입니다. 그런데 멀티플리시티는 2니까 동일하지가 않죠? 그래서 A는 어떤가요? 네, 대각화가 불가능합니다. 자, 계산 결과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한 거랑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거랑 람다1과 람다2를 좀 바꿔 쓰긴 했는데, 어쨌거나 4는 멀티플리시티가 1이고, 그래서 람다 4에 대해서는 컨디션 2가 자동적으로 만족을 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아이겐밸류 3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행렬을 생각을 해서 이 행렬 랭크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 랭크가 2였습니다. 자, 따라서 그 람다2 여기서 3인데 3의 멀티플리시티가 2인데 랭크랑 멀티플리시티가 같은 것이 아니라 n 빼기 랭크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3-2니까 1이 됩니다. 근데 1과 2가 동일하지가 않죠. 그래서 람다2의 멀티플리시티랑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대각화가 불가능하다. 자, 두 번째 example을 보죠. 자, P2 of R에서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죠. 약간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자, 이러한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마찬가지로 대각화가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스플릿 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행렬 표현을 우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표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벡터 공간에 베이시스를 잡아야 되겠죠? 자, 베이시스,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에 대해서 T베타, T를 베타에 대한 행렬 표현,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계산은 뭐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는 알파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를 잡았습니다. 베타는 나중에 뭐 다른 용도로 지금 아마 쓰려고 지금 알파라고 지금 한 것 같은데요. 네. 자, 알파가 1, x제곱으로 이루어진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라고 하고 t를 알파에 대해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계산을 하고 그걸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b를 가지고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 계산도 빨리 해보면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아이겐밸류가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가 2개 있죠? 즉 1과 2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람다1을 1이라고 하고요. 람다2를 2라고 하겠습니다. 멀티플리시티는 각각 2,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람다2는 멀티플리시티가 1이니까 컨디션 2, 두 번째 조건은 뭐 자동적으로 만족을 할 거니까 람다1에 대해서만 조건을 확인하면 될 텐데 자, 람다1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멀티플리시티 2와 그 n-랭크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네, 지금 이제 B로 지금 행렬 표현을 B로 썼으니까 B 마이너스 람다1 1이죠. 아이스 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은 지금은 P2 of R의 차원이 3이고 물론 이제 그 녀석을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한 것도 3x3 행렬이니까 N은 3이 되고
있고, 자, 랭크를 계산해야 되는데, 랭크를 계산하기 앞서서 이 행렬을 써보면, 행렬은 B에서 I3를 빼는 거니까, 대각선에서 1만 빼면 되죠? 0, 1, 1, 그 다음에 0, 0, 0, 그 다음에 0, 1, 1이 되겠어요. 자, 랭크가 얼마죠? 자, 얘하고 얘는 동일하죠? 따라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최대 개수는 하나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든 뭐 거 하나든. 그래서 랭크는 1입니다. 그래서 2가 되죠? 자, 이 2가 아이겐스페이스, 즉 람다 1에 대응하는 아이겐스페이스 디멘전인데 그 디멘전이 2, 멀티플리시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랭크를 계산했더니 멀티플리시티와 동일한 2가 나왔고, 따라서 B가 대각화가 가능한데요. B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결국 T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와 동일하는 것이죠. 자, 이 경우는 이제 대각화가 가능한데요. 자, 대각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면 T의 아이겐벡터로 구성된 그 베이시스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베이시스를 한번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를 한번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그림을 우리 예전에 한번 그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P2 of R의 베이시스를 잡는 것인데요. 자, 거기서 계산을 하기가 조금 번거로우니까 P2 of R에서 P2 of R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인데, 이 녀석을 알파를 생각을 해서 파이 알파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R3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R3에서 R3로 가는 것이 행렬 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left multiplication입니다. 자, 그래서 이 LB의 아이겐 벡터들을 가지고 R3의 베이시스를 먼저 잡고 그 베이시스를 요 아이소모피즘의 인버스로 올리면 바로 T2R에서 우리가 원하는 T의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베이시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쪽에서 LB 혹은 B의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R3의 베이시스를 구성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앞에서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정리에서는 이 베이시스를 찾는 방법도 제시를 했었죠. 즉, 각각의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아이겐 스페이스를 생각하고 아이겐 스페이스의 차원이 지금 멀티플리시티랑 동일하므로 각각의 아이겐 스페이스에서 베이시스를 잡은 다음에 그 베이시스를 그냥 합집합을 하면 됐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자, 앞에서 생각한 두 개의 그 아이겐 밸류, 즉 아이겐 밸류 람다 1이 1이었고요. 람다 2가 2였죠. 이 녀석의 멀티플리시티는 2였고 이 녀석의 멀티플리시티는 1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람다 1에 대응되는 아이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는 벡터 두 개로 구성될 텐데 그것을 빨리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이 감마 1이 이 람다 1의 베이시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 람다 2에 대응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도 찾아보니까 이 경우에는 디멘전이 1일 테니까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벡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감마 1과 감마 2를 잡은 다음에 이 감마 1과 감마 2를 그냥 합집합을 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R3의 기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마에 포함되는 세 개의 벡터들은 결국 앞에서 다룬 B라는 행렬 혹은 LB라는 R3에서 R3를 구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벡터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앞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R3의 그 아이겐벡터들을 지금 이 경우에는 제 위에가 P2 오브 R이었으니까 위쪽으로 올려야 되죠. 위쪽으로 올리기 위해서 파이 알파의 이제 인버스를 이제 올려야 되겠습니다. 1, 0, 0으로 대응되는 P2 오브 R의 벡터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알파가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파이 알파 V가 1, 0, 0이 되게 하는 V는 뭐죠? 네, 1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함수값으로 갖는 V는 마이너스 x 더하기 x제곱이 되겠죠? 여기 이 녀석에 대해서 인버스를 택하면 1 더하기 x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 모아서 이거를 베타라고 부르면 이 베타는 P2 오브 R의 베이시스가 될 거고, 왜냐하면 감마가 베이시스였기 때문에 R3에, 그리고 이 녀석이 아이소모피즘이기 때문에 인버스를 택한 것도 여전히 베이시스가 됩니다. P2 오브 R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아래쪽에서 아이겐벡터들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T의 아이겐벡터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녀석 베타가 우리가 원하는 P2 오브 R의 베이시스가 되면서 각각은 T의 아이겐벡터가 되고, 따라서 이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T를 행렬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대각행렬이 나옵니다. 3x3 행렬이 나오겠죠? 대각선이 나올 텐데, 대각선 람다1, 람다2, 람다3. 여기서 람다1, 람다2 앞에서 썼으니까 람다1, 람다2라고 쓰면 약간 혼동될 수 있으니까 그냥 쓰죠. 여기에 C1, C2, C3가 오겠죠? 이 값들이 아이겐 밸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두 개의 아이겐 벡터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가 람다1이었고, 람다1이 앞에서 1이었죠? 그리고 이 녀석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가 2였습니다. 따라서 앞에 두 개가 1이니까 여기가 1, 1일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이겐 벡터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가 2니까 2가 되겠죠? 1, 1, 2가 되는 대각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두 가지 example에 대해서 어떤 오퍼레이터가 혹은 행렬이 대각화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얻은 그 내용을 테스트 방법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example 7에서는 이런 대각화라는 것을 그러면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느냐. 물론 대각화를 하게 되면 행렬을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를 행렬 표현을 할 때 뭐 간단한 행렬로 표현하는 건 좋은데, 뭐 그렇게 해서 과연 그것을 뭐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느냐, 간단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example 7에서는 다음과 같은 2x2 행렬을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A의 거듭 제곱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즉, A를 두 번 곱한 A 제곱을 우리가 A를 두 번 곱한 행렬을 생각하는데, 이 행렬을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A의 세제곱, 즉 A 곱하기 A 곱하기 A는 성분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규칙이 뭘까? 를 갖다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즉,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제곱을 우리가 한번 성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n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려면 너무나 그 규칙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각화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하면 A의 거듭 제곱을 계산하기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자, A를 우리가 대각화가 가능한지를 따져보니까 이 녀석이 대각화 가능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떤 지금 A는 2x2 행렬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값들을 실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LA가 R2에서 R2로 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제 R2의 베이시스로서 A의 아이겐벡터로 구성된 베이시스를 이제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A의 아이겐벡터가 되면서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자, LA를 이 베타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자, 그때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됐었습니다. 여기서 알파는 R2의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를 생각했고요. Q는 change of coordinate matrix였습니다. 좌표 변환 행렬인데요. 지금은 베타 좌표를 알파 좌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Q는 베이시스를 잡은 벡터 V1, V2라고 하면 알파가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Q는 첫 번째 컬럼에 V1을 쓰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컬럼에 V2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알파가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일 때는 그 자체가 A가 되죠. 그리고 이 녀석은 뭐가 될까요? 베타가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R2의 베이시스이므로 V1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 람다1, V2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 람다2라고 한다면 대각행렬이 되는데 대각 성분이 순서대로 람다1, 람다2가 됩니다. 이걸 D라고 둔다면 이 식으로부터 A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양쪽에 Q 인버스를 곱하면, 앞에다 Q, 뒤에다 Q 인버스를 곱하면 뒤에도 Q 인버스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A를 거듭 제곱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의 거듭 제곱은 Q, D, Q 인버스, Q, D, Q 인버스를 여러 번 해서 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번 해보면 여기가 캔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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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슬돼서 얘는 맨 앞에 Q 하나, 맨 마지막에 Q 인버스 하나,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Q 인버스 Q가 다 사라지면서 D가 쭈루루 곱해지죠? D가 몇 번 곱해질까요? N번 곱해집니다. 그런데 D가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대각행렬은 N번 거듭 제곱을 하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람다1의 N제곱, 람다2의 N제곱. 자,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2x2뿐만 아니라 람다1부터 람다 n의 0, 0인 이런 대각행렬의 거듭 제곱. 여기 n이니까 조금 그런데 여기 m이라고 쓰죠. 얘는 뭘까요? 그냥 대각성분만 그냥 m제곱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 쉽게 이렇게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죠. 자, 그래서 a의 거듭 제곱을 대각행렬의 거듭 제곱은 간단하니까 결국 q하고 q 인버스를 곱해서 n에 대한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A를 대각화를 하면 A의 거듭 제곱을 계산하는데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즉, 이곳에 대각화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A는 대각화가 가능한 것을 금방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각행렬 D 그리고 인버터블 매트릭스 Q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Q는 다음과 같고요. 즉 마이너스 2, 1이 A의 아이겐벡터고 마이너스 1의 1도 아이겐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D는 대각행렬인데 성분이 1, 2가 나옵니다. 즉 이 녀석은 아이겐밸류 1에 대응한 아이겐벡터고 이 녀석은 아이겐밸류 2에 대응한 아이겐벡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각화를 하고 나서 A를 거듭 제곱을 하려고 하는데 A를 Q, D, Q 인버스를 곱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에서부터 Q 인버스 Q를 이렇게 이항을 하면 되는 거죠. 양쪽에 그다음 이제 Q나 Q 인버스 곱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n제곱을 하는 것은 되게 간단하다. 자, 또한 D, 대각행렬을 거듭 제곱하는 것도 간단하다. 자, Q, D의 거듭 제곱, 그 다음에 Q 인버스. Q 인버스는 2x2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이 금방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행렬들 이제 곱하면 될 텐데, 곱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A라는 행렬을 n번 거듭 제곱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n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의 거듭 제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빨리 하려고 할 때 바로 대각화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각화라고 하는 또 다른 응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생각해 볼 응용으로서는 미분 방정식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분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함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연립 미분 방정식이라고 우리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죠. 자, x1, x2, x3는 함수입니다. 자, 함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t는 이제 변수라고 하고요. 자, x1도 t에 대한 함수고 x2도 t에 대한 함수고 x3도 t에 대한 함수인데, 자, x1이라는 함수를 미분하면 3x1 더하기 x2, x3를 더한 것과 같고, 아무튼 이런 식을 만족한다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뭐 t는 다 생략을 했는데 전부 다 함수들을 가지고 이제 관계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식을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행렬을 도입을 우선 하기 위해서 x1이라는 함수와 x2라는 함수와 x3라는 함수를 이렇게 컬럼으로 늘어놓은 것을 xt라고 하겠습니다. 즉 벡터죠. 즉 xt는 스몰 t에 대해서 각각 벡터가 대응되는 벡터 펑션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벡터의 각각의 성분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x1, x2, x3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스몰 x1 미분도 등장을 하니까 여기에 각각의 함수를 미분한 것을 스레드로 늘어놓고 이 녀석을 우리가 이 벡터를 성분별로 미분을 해서 만든 벡터이기 때문에 x't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x와 x't 입장에서, 즉 여기 있는 세 개의 함수를 늘어놓으면 x't가 되죠. 자, 그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벡터하고 3, 1, 1, 2, 4, 2, 3, 1, 1, 2, 4, 2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을 곱해서 얻어진 거죠. 이렇게 하면은 x1, x2, x3랑 곱하는 거니까 바로 이게 얻어집니다. 나머지 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식은 이 행렬을 a라고 쓰면 결국 x't는 a라는 3x3 행렬 곱하기
xt라는 컬럼 벡터의 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거기까지 보죠. A라는 3x3 행렬을 가지고 그 다음에 xt, x't를 벡터 펑션, 그다음 벡터 펑션을 미분한 벡터를 가지고 주어진 열린 미분 방정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이제 해결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x1을 미분을 한 것인데 여기는 x1만 있는 것이 아니라 x2, x3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하고는 다르죠. f 미분이 3의 f다 라고 한다면 이걸 만족하는 f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미분에서 3이 곱해지는 거는 exponential t, 물론 이제 상수가 곱해질 것이고요. 이런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x1 미분하는 것이 x2, x3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와는 다르고 계산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라는 행렬을 대각행렬로 표현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0이 될 테니까 그런 데는 그 x1 미분하면 x1만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형태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A를 대각화를 하겠습니다. A를 대각화를 한다는 얘기는 A 아이겐벡터를 계산해서 콜럼 벡터로 늘어놓은 행렬을 Q라고 한다면 Q 인버스 AQ를 곱했을 때 D 대각행렬이 되는 것이죠. 물론 D는 제가 계산한 아이겐벡터들의 그 대응한 아이겐밸류들이 순서대로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먼저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지금 찾는데 구체적인 Q하고 D를 찾아보면 Q는 다음과 같이 되고요. 물론 여기 있는 컬럼 벡터들이 A라는 행렬의 아이겐벡터가 됐는데 각각 아이겐벡터에 대응하는 아이겐밸류를 생각해보면 순서대로 이 녀석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가 2, 이 녀석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도 2, 이 녀석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는 4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으니까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A를 Q, D, Q 인버스로 쓸 수가 있고 이것을 여기다가 넣으면 x 프라임의 t라는 이 벡터는 Q, D, Q 인버스와 x t라는 벡터를 곱한 것으로 쓸 수가 있죠. 여기에 Q를 왼쪽으로 넘기죠. 그래서 Q 인버스 x 프라임의 t는 이 Q 인버스 XT로 이제 변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하나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YT라고 하는 콜럼 벡터는 Q 인버스라는 3x3 행렬에다가 T를 곱하겠습니다. Q 인버스가 3x3 행렬이 이제 나타나겠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XT는 X1, X2, X3T를 콜럼으로 늘어놓은 거죠. 즉 Y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컬럼 벡터인데 첫 번째를 그냥 Y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를 Y2라고 하고 세 번째를 Y3라고 하는데 Y1이 뭐냐면 이렇게 곱한 거죠. 그래서 뭐 A11, X1T 예를 들면 A12, X2T 여기 A13, X3T 이런 식으로 각각이 x1, x2, x3의 1차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1차 결합을 성분으로 하는 벡터를 yt라고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얘는 Q 인버스에다가 x 대신 x 프라임을 곱합니다. 즉 그렇게 되면 Q 인버스 x 프라임 t를 곱하게 되면 조금 전에 곱한 것이 이렇게 됐다면 이거 전체에다가 x1, x2, x3 대신에 각각 x1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으로 바뀔 겁니다. x11, x1 프라임, x1, 2, x2 프라임, x1, 3, x3 프라임. 자, 근데 지금 이 녀석을 y1으로 생각한다면 이 녀석은 뭔가요? 결국 y1을 미분한 거죠. 그 전체를 미분한 게 Q 인버스 x 프라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녀석은 Q 인버스 xt를 yt라고 본다면 이 녀석은 yt라는 벡터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조금 지저분한데 여기다가 다 쓰죠. y, t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여기서 a를 q, b, q 인버스라고 하고 여기다 대입한 거죠. 그럼 이 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q 인버스를 왼쪽으로 넘겼죠. 자, 그러고 나서 y를 이쪽을 y라고 썼습니다. 이것도 벡터입니다. 벡터 펑션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y의 미분한 벡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엔 x1, x2, x3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지 말고 x1, x2, x3의 1차 결합을 만들어서 각각을 y1, y2, y3라고 한 다음에 y1, y2, y3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죠? y1 미분, y2 미분, y3 미분이 이 대각행렬인데 2, 4죠? 그것과 y, y1, y2, y3를 곱하는데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배의 y1, 2배의 y2, 4배의 y3가 됩니다. 등호 성립한다는 얘기는 y1은 미분해서 2y1, y2는 미분한 것이 2y2가 되고 y3는 미분한 것이 4y3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y1은 어떻게 되죠? 어떤 상수가 있을 거고 c1이라고 하죠. exponential et가 되겠습니다. y2는 또 상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꼴입니다. 같은 거죠. y3는 또 다른 상수 C3의 exponential 4t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x1, x2, x3는 바로 계산하기 힘들어서 x1, x2, x3 1차 결합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y1, y2, y3는 대각행렬이 곱해져 있는 이런 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y를 계산한 다음에 이 관계를 이용해서 다시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q를 다시 왼쪽에다 곱하면 가능하겠죠? 계속 해보죠. 자, 그러면 요 식에서 x of t는 q, y가 되겠죠? 자, 그런데 y는 이러한 것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yt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yt는 y1이 c1 exponential et, small y2도 c2 exponential et, y3는 c3 exponential t죠. 왜냐하면 여기가 2, 4니까. 자, 그래서 q랑 곱하면 되는데
Q랑 얘랑 곱하는데요. 자, 어떤 행렬하고 어떤 벡터를 갖다가 이제 컬럼 벡터를 곱하는 과정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C1, C2, C3가 쓰여져서 약간 다른 문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A1, A2, A3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를 컬럼 벡터를 V1, 컬럼 벡터를 V2, 컬럼 벡터를 V3라고 한다면 이 벡터와 이 행렬과 이 행렬을 곱하는 것은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렇게 곱해서 첫 번째 성분이고 이렇게 곱해서 두 번째 성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녀석은 V1, V2, V3의 1차 결합인데 그때 앞에 붙는 개수가 A1, A2, A3입니다. 즉 A1, V1 벡터 더하기 A2, V2 벡터 더하기 A3, V3 벡터 하고 우리가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1학기 때 행렬의 곱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그것을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 자, Q를 읽고 있는 3개의 컬럼이 있는데 각각의 컬럼을 V1, V2, V3라고 한다면 지금 이 곱셈, 행렬의 곱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A1이고 이게 A2고 이게 A3죠. 따라서 C1 exponential ET의 V1, V1은 마이너스 1, 0, 1 더하기 A2, C2 exponential ET의 V2, V2는 이 녀석 0, 마이너스 1, 1 다음에 여기 A3죠. C3 exponential 4t의 V3, V3가 세 번째 컬럼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이렇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exponential ET는 공통이니까 이제 묶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계속 계산하면 자, 여기서 공간이 좁아서 다음 페이지로 왔고요. 조금 전에 썼던 식을 여기다가 적어보면 자, 여기가 여기죠? 그리고 여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C1, C2가 있었고 C1 exponential ET인데 ET가 exponential ET가 공통해서 묶은 거죠. 조금 전에 여기를 이제 묶어내면 C1의 이 벡터, C2의 이 벡터가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거는 그냥 exponential t의 C3의 V3 벡터, 컬럼 벡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x of t를 즉 x1, x2, x3를 이제 컬럼으로 늘어놓은 함수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즉 연립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을 찾은 것이죠. 물론 C1, C2, C3는 아무렇게나 정해도 항상 솔루션이 됩니다. 지금은 초기 조건, 이니셜 컨디션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해는 무시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C1, C2, C3를 정하고 싶다면 이니셜 컨디션을 이제 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연립 미분 방정식을 풀 때도 그 모양을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 배수를 대각화하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그 행렬의 거듭 제곱을 간단하게 계산을 하거나 지금 이 경우처럼 연립 미분 방정식을 풀 때 바로 대각화라는 것을 활용하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5장 2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